탐구 2 아두 차고문 제어를 위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문에서 차량이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탐구원에서 구성한 회로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탐구원에서 우리가 피셔 테크닉과 전자구조물을 이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죠. 이제 차량이 이제 그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서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센서를 문 앞에다가 달았습니다. 거리 센서를 현재. 예. 그래서 지금 거리 센서를 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있는 점퍼 케이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길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길게 선을 연결해 주셔서 차고문 앞에 달아서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 센서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준비해 주시고요.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한 후 S4L을 실행시켜 주세요. 자, S4L을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 S4L은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어주면 지금 블루투스 무선으로 통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SB 케이블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수치값이 들어오죠. 예. 여기서 차량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식을 값이 큰 거거든요. 차량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좀 멀리 하면 값이 점점 줄어들죠. 차량을 멀리 하면. 차량을 아예 없애버리면 값은 아주 작죠. 그죠? 예. 차량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감지값이 이제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앱 하이 S4A를 실행시켜줍니다. 이미 우리는 1단원, 2단원 진행하면서 스마트폰 그 하이 S4A를 설치를 한 바 있죠. 바탕화면에 자신의 이제 그 바탕화면에 스마트폰 어플이 이렇게 깔려져 있을 거예요. 예, 깔려져 있으면 이것을 터치를 하셔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예, 실행을 시켜 주시고 S4에서 원격 센서를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원격 센서 활성화해 주시고, 그러면 원격 센서 연결 켜기 하시겠습니까? 그럼 확인 눌러 주시고, 그럼 편집 메뉴로 가면 IP 주소 보이기가 있어요. 예. 이 IP를 하이 S4의 그 IP 주소 입력창 맨 위에 IP 호스트 어드레스 그 위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IP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서 커넥트를 딱 누르면 커넥티드 접속이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커넥티드.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커넥트를 실행한 다음에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되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면 버튼 1서부터 4까지 버튼을 눌러서 브로드캐스트 BTN 메시지가 떠야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캐스트 연결은 되어 있어도 브로드캐스트 방송하기 명령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S4A와 휴대폰이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S4A와 내 PC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 PC와 아두이노는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통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명령어가 이렇게
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 상황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PC와 휴대폰 사이에 그 와이파이 환경이 같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S4A가 원격 센서를 이용해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보안을 일시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 주셔야 체크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하이 S4A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와이파이는 이제 이상 없이 되어 있는데 윈도우즈 보안을 가볼게요. 제어판으로 가시면 윈도우즈 방화벽이 있거든요. 윈도우즈 방화벽으로 가셔서 윈도우즈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보면 현재 윈도우즈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4A가 외부와 통신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는 전 시간에 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화벽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방화벽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기능 허용을 하겠느냐, 거기를 보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면 S4A가 있을 거예요. S4A에서 보면 이렇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해 보겠는데요. 방화벽을 해제했습니다. 와이파이를 같은 걸로 하고 커넥트로 돼 있다고 나오고 버튼을 누르는데 요게 이제 전송하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좀 버튼을 누르고 여러 번 누르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와이파이 통신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윈도우즈 보안을 이제 해제를 한 후에 윈도우즈 보안을 해제한 후에 하이 S4A를 디스커넥트 연결 해제를 한 후에 다시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해제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누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명령 메시지가 떠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제어판으로 가시면 이렇게 버튼 명령이 버튼 받을 때 이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 보안 해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재접속을 한 다음에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와이파이 감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하기 명령어가 생성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착오문을 원격 제어하는 이제 코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리 센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1에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100보다 작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차량을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는 9번에 연결된 부저 소리 들리지 않고 모터 아날로그 6의 값을 0으로 지금 모터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고문이 이제 그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 센서가 100에서 300 사이다. 차량이 근접해 오면 부저음계가 200 소리가 부저음이 들리면서 이제 차고문이 한쪽 방향으로 이제 열린다는 얘기죠. 150의 속도로. 그 다음에 300보다 크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면 부저음기가 250, 다른 부저음기가 들리면서 속도가 250,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버튼 1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작동을 하고, 버튼 2를 받을 때는 보면 이제 디지털 13번하고 12번이 바뀌었죠.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이제 차량이 예를 들어서 다 이제 진입을 끝난 겁니다. 그러면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닫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 3는 부저음도 안 들리고 모터도 이제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 차고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급히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지를 시켜주시고, 버튼 3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그 사고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정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버튼 4를 눌러서 작동 정지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차고문이 완전히 이제 정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코드와 관계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S4E는 이제 꾸준히 블루투스 무선 통신 아두이노랑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버튼 명령을 받았을 때 코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하기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형성되는데, 맨 밑에 버튼 1을 받을 때 녹색 깃발 클릭되었을 때랑 좀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버튼 1을 받을 때를 하면 녹색 깃발 이렇게 시작 버튼을 우리가 맨 위에 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if else 문을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반복문 속에, 무한 반복문 속에 if else 문이 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조건을 세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else 문 속에 조건문이 또 2개가 들어가 있죠. if 문. 자, 조건문 속에 만약 뭐뭐라면, 자, 1개, 2개. 조건문 속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이 이제 그 밑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연산자 메뉴로 가면, 연산 메뉴로 가면 처음에는 뭐뭐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맨 밑에는 뭐뭐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중간은 엔드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해본 상황이고, 이제 센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날로그 1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리 센서가. 그러면 좀 복사를 이제 여러 개를 해주죠. 복사를 지금 4개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집어넣으면 왼쪽에 집어넣으시고 좌측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작자 연산자가 또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아날로그 1 센서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의 범위가 처음에는 100보다 작다. 그 다음에 100과 200이다. 200 사이다. 100과 이제 300 사이로 이제 맞춰주시고요. 300이다. 그 다음에 거리 센서 값이 300 이상이다. 자, 그러면 100 이하이다. 차량을 감지를 못한 상황이면 아날로그 구애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구애가 부저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0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속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구애 값을 불러와서 지금 6번 핀이 속도와 관계된 핀으로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13번 켜짐, 디지털 13번 꺼짐. 지금
12번이 켜지게 하고 13번이 꺼짐으로 해서 방향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0이 되면 방향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장애물이 감지가 안 되는 상황이면 부저음도 안 들리고 모터도 정지한 상태가 되라. 그러면 이제 빈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럼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할 필요 없이 맨 위에 있는 명령줄을 복사를 해서 옮긴 다음에 숫자값만 바꾸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00과 304일 때는 이 부분을 V의 값을 200으로 하고 속도를 15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장애물이 감지가 근접해서 되는 상황이라면 차량이 V의 값을 250으로 속도도 최고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버튼 1에 관한 명령이 맞춰진 상황이고요. 자, 이제 버튼 2, 버튼 3, 버튼 4와 관계된 명령문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2, 버튼 3, 버튼 4와 관계된 명령문을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한 반복문은 다 씌워주시고요. 명령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 반복문을 씌워주시고, 그러면 버튼 2와 3는 이제 속도와 관계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밑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스크래치는 계속해서 길게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집어넣는데 버튼 2를 받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회전할 때 속도를 150으로 맞추고 음계값을 다른 음계값이 들리게 하죠. 50의 음계값이 들리게 하고 12번 켜짐, 13번 켜짐을 이게 번호를 바꿔줍니다. 온오프를. 그러면 반대 방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버튼 3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0으로 맞춰주시고, 버튼 4를 받을 때는 아예 시스템이 긴급히 시스템을 멈출 필요가 있어요. 차고문이 막 작동되고 있는데 무슨 사람이 끼었다든지 뭐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멈출 때는 버튼 4를 이용한다. 작동 장치 초기에. 이렇게 되면 버튼 1, 2, 3, 4를 받을 때 방송하기 명령을 받았을 때 코딩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코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제어를 해봐야 되겠죠. 차고문 쪽으로 차량이 들어가려고 한다. 차고문에 달린 거리 센서가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문이 열리도록 스마트폰 원격 앱으로 차고문을 제어해 보아라. 즉 차량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이 닫혀져 있고, 11번 같은 경우는 차고문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멈추도록 해봐라. 버튼 3나 4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10번, 11번에 관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량이 이렇게 근접할 때 우리는 거리 센서를 테스트를 해봤죠. 거리 센서를 한번 크게 이렇게 하면, 자,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면 거리 센서가 지금 아무것도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 아날로그 1을 보세요. 근데 차량이 정면에 있다. 값이 커지나요? 값이 지금 아날로그 1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센서 값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까이 근접을 했는데 값이 썩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거리 센서가 이게 제대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거리 센서가. 예, 지금 값이 제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센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선을 확인을 해 볼게요. 예. 네. 선이 좀 약간 이제 구조물을 이동하면서 선이 약간 빠진다든지 약하게 체결되면 제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애물을 제거하면, 차량을 제거하면 숫자값이 100보다 작다가, 자, 차량이 멀리 있을 때는 400 이하. 자, 접근합니다. 600, 예, 막 600까지 이렇게 근접이 되죠. 가까이 있을 때는. 자, 차량을 일단 제거를 해보고요. 자, 센서 인식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스마트폰 어플로 PC 쪽으로 와이파이 무선 통신에 의해서 방송하기 명령어를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4A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아두이노 쪽에 신호를 전송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버튼 1을 눌러 볼게요. 네, 지금 버튼 1이 활성화되면서 센서 값이 100 이하일 때, 예, 지금 센서 값이 100과 200 사이네요. 예, 자, 예, 지금 센서 값이 100과 이제 300 사이를 가리키는데, 그럴 경우 부정음기가 200음기가 들리면서 지금 한쪽 방향으로 모터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지 않죠. 예,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 여기서 모터 회전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했었는데 모터가 회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불러와서 한번 클릭했을 때 모터가 회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모터가 회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터가 왜 회전이 안 될까? 예, 자, 버튼 1을 이제 다시 버튼 1을 받았을 때 뭐 센서 값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동시에 한번 처리를 해보면요. 버튼 1을 누른다. 그 다음에 장애물을, 예, 부저음만 지금 달리 나오는 상황이에요. 부저음만. 예, 지금 모터는, 예, 예, 작동장치 초기화를 활성화 해제한 다음에 작동장치 초기화.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동장치 초기화를 모터 구동할 때라든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활성화를 해제한 다음에 작동장치 초기화하면 부저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지금 모터에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뭐가 빠진 게 있느냐, 예, 뭔가 빠진 모습이 보이네요. 예. 디지털 12번, 디지털 이제 13번. 예, 좀 이제 선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13번 쪽에 핀이 이제 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연결을 해준 상황이고요. 문제점을 이제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초기 값이 우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처음에 센서 값을 연결했을 때 제가 초기에 코딩을 할 때 100 이하였거든요. 센서 값이. 그래서 초기 값을 100으로 설정을 했는데 전류의 미묘한 차이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센서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아날로그 1에 연결한 것이 뭐 한 20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센서 값은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센서 값보다 크게 초기 값을 설정해 주시고 250,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거든요. 250에서 뭐 한 400 정도로 하시고 마지막은 400 이상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좀 세팅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 1을 버튼 1을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 네, 그러면 250 이하이기 때문에 모터도 움직이지 않고 부저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차량을 근접해서 250에서 400 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예. 250에서 250에서 400 사이니까 부저음은 달라졌는데 부저음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이제 모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실험을 하는 중에 좀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그 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선이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선 처리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살짝 전자블록에서 이제 선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곳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면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9V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9V 건전지의 배터리가 이제 약해지는 이렇게 배터리가 닳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7.5V나 8V 이상이면 동작을 하겠는데 좀 많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모터 구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 모터 드라이버 쪽에 9V를 공급하면서 모터 드라이버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배터리가 약해지면 블루투스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전지는 없애고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자. 지금 정상적으로 아날로그 1의 값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100 이하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자염을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값이 커지겠죠. 그리고 모터 구동도 이상 없이 될 겁니다.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요. 모터 구동과 관계된 부분, 이 부분을 한 150으로 해서 한번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속도를 좀 빨리 해볼까요? 속도가 좀 200으로 250으로 좀 빨리 하면 그래서 모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피셔 테크닉이 또 이제 발생이네요. 피셔 테크닉이 정상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잘못 체결되었나봐요. 이제 모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작동 채취 초기화 눌러서 정지를 누르고